네,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보시면, 자, 리스크 관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뜨거운 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돌을 식히면 되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 식힌다. 사전적 기법이고, 아니다, 뜨거운 거 잡고 병원 빨리 가면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돈으로 메꾸겠다. 사후적, 거꾸로 말하면 돈으로 때운다. 재무적 기법. 그래서 총설 보시면 리스크의 관리의 개념은 뭐냐. 하나 쭉 있으면은 리스크 관리란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조직에 미치는 우연한 손해를 불이익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한다. 그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기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쭉 중요한 거 아니까 읽어보시죠. 리스크 관리의 목적 보면 이거는 뒤에를 공부하고 앞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데 듣기만 하세요. 그냥. 자, 리스크 보면은 리스크 관리의 목적 있죠. 두 번째 문단. 손실의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죠?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 그걸 구분하기도 한다.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 프리노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경제적 목적과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목적, 그리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종업원, 고객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수행,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또는 노동조합, 채권자 등으로부터 주어진 이거 아니구나. 자, 손해 발생 이후 나왔죠. 사후적 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기업이 어느 정도 신속 완전하게 경제적 손해를 회복시켜 주는 데에 있다. 또 보시면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자, 리스크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자, 손해가 발생됐습니다. 이 건물이 낡았어요. 이렇게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낡았는데 이게 불이 날 것 같아요. 불이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안 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가스 잠그고. 그렇죠. 가스를 잠그고, 그리고 가스 끊고. 그렇죠. 출입을 통제하고, 그렇죠. 스프링클러 넣고, 소화기 갖다 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다. 불이 안 나잖아요. 편하잖아요. 관리를 하면. 이제 그 가스까지는 끊지 말고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를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스프링클러 갖다 놓고 안정장치를 해놓고 방아 샷다 다 만들고, 그렇죠. 통제할 때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 출입 못하게 하고 요소 검문 검색하고 이러면 내가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불안이 감소하고 손해를 예방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거꾸로 말 좀 많이 가면 국가에서 지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향을 하죠. 그러면 법규 준수를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써 있잖아요.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하는 것과 똑같다. 다시 해줄게요. 자, 이전적 책에 보시면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 사전적이라고 했죠. 사전적 예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게 예방이라고 그랬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은 게 예방이라 보면은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죠. 스프링클러나 검문 감색 잘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 이해관계인 주주, 종업원의 고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 거죠. 우리가 서비스가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불 나면 이 사람 죽는데 안 죽게 하면 너무 그랬나? 서비스와 고객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책임진다 안 진다? 이거 하라 마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렇죠? 손해예방을 법규 준수를 하고 우리는 책임을 이행하면 된다. 그래서 채권자 등으로부터 주어진 책임을 수행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 보기 4개로 이렇게 찍으시오.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사후적은 밑에 있죠?
사후적으로 뭐죠? 사고가 난 다음에 한 거죠. 빨리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기계 고장 났어. 그럼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빨리 고쳐야지 물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나 혼자 할 거야 이제. 아우 대답도 안 해.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후적으로 돈을 써가지고 빨리 기계를 고치고 재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후적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주어 쭉 보면은 자 손해가 발생한 이유 사후적이라고 했죠. 경제적 손해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경제적 손해를 회복시킨다. 그죠? 원 상태를 만든다. 자, 사업이나 자산 등에 존속한 기업, 존속, 다시 만든다, 다시 한다. 기업 영역을 계속할 수 있다. 장사를 계속하게끔 다시 정상화시킨다. 자, 수익의 확보의 안전성. 그죠? 수익이 확보가 되죠. 빨리 고치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 사전적이다. 사고 나기 전에 내가 이걸 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는 일단 조금 들여가지고 최대 효과를 만족하는 게 리스크의 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손해를 예방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 법규 준수를 한 거다. 얼마나 편해. 책임의 수행을 한 거다. 당사자끼리.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일단 불났어. 건물이 불났고 기계가 고장 났으면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고쳐야 돼요. 손해 원상 복구 회복을 빨리 해야 되고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지속성 계속 물건이 나오게끔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잘한 거 못해요.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했다. 그렇죠?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다 하면 두 가지잖아요. 사전적도 있고 사후적도 있죠. 어려우면 여기까지 하고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우에 사전적인 거는 개인 간에 주주나 당사자 간에 책임의 수행이라 보면 되고 사후적은 이게 기계가 많이 고치고 직원들을 많이 쓰면 사회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사회적으로 크게 봤을 때 사후적은 크게 봤을 때 사회적 책임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크게 본다. 넘어가시면 되고 리스크 관리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쭉 보면은 의사결정의 절차에 따라서 리스크의 확인.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처음에 뭐를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측정하고. 그렇죠? 얘가 얼마짜리인가 얼마인가 어떻게 할 건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사전적으로 할 건가 사후적으로 할 건가 돈을 메꿀 건가 예? 그래서 기법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실행하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줄 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그냥 측정하고 선정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해야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리스크의 빈도와 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나왔죠. 빈도 횟수라고 했죠. 횟수고 심도 얼마큼 많이 크기가 얼마냐 심도하고 빈도와 심도가 있다. 그래서 빈도와 심도를 제어하는 거 그게 리스크 관리다. 끝. 자 밑에 쭉 리스크의 확인 어떻게 하냐 확인하면 되잖아요. 끝. 읽어보세요 그냥. 리스크를 확인하고 리스크가 얼마큼 크냐 줄 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자 리스크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개념 쭉 있죠. 그래서 리스크를 측정할 때 어떻게 빈도를 측정하고 얼마나 자주 하냐 발생 확률이 얼마큼 있냐 그걸 측정하고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얼마큼 아프냐 얼마큼 심하냐 얼마큼 돈이 많이 드냐 심도를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칸 이거 봐 혼자 하니까 빠르게 하잖아요. 대답을 하니까 심도 측정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약간 이것도 IQ 테스트인데 PML 있죠. PML 찾았어요. 두 번째 심도의 측정에서 두 번째 줄 그리고 MPL 영어 단어가 똑같아요. 순서만 틀리지. 그쵸? 봤죠? 그쵸? 프로버블리 맥시멈 로스 가능 최대 손실 MPL은 맥시멈 파시블 로스 그죠? 최대 가능 손실 똑같은 얘기죠.
찾았어요? 뭐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렇죠? PML, MPL, 그렇죠? 가능 최대 손실, MPL, 최대 가능 손실. 아니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왜 조용해요? 응? 두 개면 MPL하고 PML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PML, MPL. 요거 이제 그냥 답만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 나오면 얘 찍으면 돼 그냥. 시험 문제 얘 찍어. 예, 시험 문제 얘 찍으면 얘만 나와요. 얘 뭐냐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건물이 있는데, 자, 건물. 이 건물이에요. 몇 층짜리? 20. 좀 더 써요. 그 쌍둥이 빌딩이 몇 층이었어요? 70층이었나? 120층이? 100몇 층, 100이 넘는데. 100층. 그 얼마짜리일까 이거? 알았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이게. 100만 원. 100만 원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불이 나요. 불이 났을 때 손해를 얼마큼 보냐 그걸 따진 거예요. 얘는 뭐냐면 최대로 났을 때 얼마냐. 현실적으로 났을 때. 좀 거의 현실적으로 나는데 전손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건물은 거의 없죠. 나봐야 80%예요. 80%. 그렇잖아요. 나봐야 80만 원 정도. 응? 가능한. 그래서 이게 말이 똑같은 얘기야. 가능한 최대 손실. 그냥 그 한글만 쓰지 말고 이걸로 그냥 PML은 통상적으로 불이 났을 때 얼마큼 손해를 보냐. 그렇죠? 이해돼요? 80만 원짜리고 MPL은 그냥 다 전제를 없앤 거. 실적으로 얘가 최대로 전손. 그렇죠. 그래서 원래 불 나면 스프링클러 알죠? 걔가 터지죠. 걔 터지잖아요, 얘가. 소방차가 오는데 길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막힐 수도 있고 안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5대5로 본 거예요. 얘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불이 나면 80% 정도 탄다. 통상 반 80%. 근데 얘는 최악으로 보는 거예요. 길 쭉 막혔어. 소방사 안 와. 스프링클러 안 터져. 여기에 얘가 신나 같은 걸 갖다는 거야. 뭐만 예를 들어 최악으로 가는 거야. 최악. 그렇죠? 목조 건물이네 또. 그렇죠? 이랬을 때 이제 피해를 보는 거야. 손실이 어떤 건가. 최악으로 봤을 때 MPL이고 PL에는 통상적으로 얘 터지고 소방차 잘 오고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 오냐. 그럼 거꾸로 말할게요. 보험 들 때 보험 가액이라고 있잖아요. 가액. 그걸 얼마로 잡을까 우리? 보험에서. 120%? 이게 원래는 이걸 빼고 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2달 전에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보험금은 얼마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100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 이하. 네, 100만 원 드는데 실제로 100만 원 들으면 보험료가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오면 얘는 100만 원짜리 전솔될 가능성이 얼마나 돼? 거의 없어요. 전손 돼봐야 요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험 얼마까지 들면 돼요? 80만 원까지. 얘 기준으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게 100만 원짜리지만 얘가 다 전손될 가능성 거의 없는 거예요. 전손은 얘. 최악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구주비 들 필요 없잖아요. 요 정도 대충 평균 많이 타봐야 네가 많이 타봐야 요 정도뿐이 더 되냐. 그래서 80만 원만 드려요. 80만 원. 그래서 보험 들 때 PML 이래서 보험을 든다. 그렇게 나와요. 자, 심도 측정 나죠. 거기서 MPL하고 PLN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 둘 해서 2에 비하여 나오죠. 2에. 보험회사가 나오죠.
한 중간 정도, 보험회사 중간에 중간 정도.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측정하여 보험 가액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개념 PML 찾았어요? 예. 옆에 보면 이에 비하여 MPL은 실제로 발생한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손실 규모다. 그렇죠? 9.12 테러는 MPL이다. 보험 9.12 테러 할 때 이 건물 보험 들 때 진짜 언젠간 그 아랍 놈이라면 안 되죠. 걔네들 와서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을 거라 예상해서 보험 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통상적으로 불나면 이 정도니까 요만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띵 받았죠? 자, 빈도와 심도의 결합이다. 보험료 계산할 때 우리 심도 곱하기 빈도를 보험료라고 그랬잖아요. 보험료. 그죠? 보험료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되나? 자, 넘어갈게요. 그는 한번 읽어보세요. 쭉. 그래서 관리 기법의 선택. 그러니까 어떤 걸 관리할 거냐. 심도를 할 거냐. 빈도를 할 거냐. 아니면 사전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사후적으로 할 건가. 그래서 어떤 거를 할 건가.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미리. 자, 사고가 있어. 뜨거운 거를 미리 식혀.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우리 그지새끼 생각나죠? 넘어가요? 그지새끼 넘어갈게요. 그건 자, 정가가 있죠. 해피 보유하고 해피가 있죠. 그거는 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 거지가 오는 게 위험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미리 막으면 되잖아요. 미리 제어를 한다. 아니면 피한다. 사전적으로 읽어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리스크 관리 기법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어 기법이나 미리 사고 나기 전에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재무 기법과 관련이 있다. 미리 뜨거운 돌을 피하는 일하고 아니면 뜨거운 돌을 만진 다음에 병원 가서 돈으로 메꾸는 거 있다. 그 얘기예요. 관리 기법의 선택은 가장 최적의 대안적인 기법이나 그 기법의 결합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리스크는 기업이나 개인의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리스크 관리 기법도 달라진다. 별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제어를 해보겠다. 제어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뭘 제어하냐? 리스크를 제어한다. 손실을 제어한다. 그 두 개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어 기법은 빈도나 아니면 심도를 제어하겠다. 또 즉 나오죠. 즉 제어는 여러 가지 유형의 손해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 밑에 보면은 빈도 나오죠. 23번 밑에 빈도, 심도 해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A군, 저도 목소리 작게 해야지. A군, B군, C군, D군 있잖아요. 보유. 그렇죠. 제어. 그렇죠. 옆에 이제 보험 나오죠. 그거 외우실 거예요? 한번 봐봐요. 상식적으로 딱 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산재사고 빈도가 커요? 심도 작아요? 산재사고 나면은 뭐 손가락 조금 빼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B에 들어가 있잖아요. B에. 자동차 보험은 안 죽어요? 자동차 사고 나면? 염자만 있어? 이게 왜 보유에 들어가 있어? 지우세요. 지우시라고. 지워요? 예, 쓸데없는 거 안 나오니까. 이거 나오면 난리 나요. 이게 30년 전에 미국, 아메리카 티처들이 만든 거라서 지우세요. 전혀 안 맞아. 그냥 B군, C군 있잖아요. 그거만 하시고 빈도, 심도만 하시면 돼요. 거꾸로. 우린 심도 거꾸로 했잖아요. 여기가 심도였죠. 그러니까 외우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빈도, 심도.
빈도가 있고 심도가 있다. 빈도는 심한 상태. 얼마큼이냐 심한 상태. 얘는 빈도수 얼마나 자주 오냐. 거지가 가끔 와서 10원만 달라 100원만 달랜다. 어떻게 한다? 주면 되죠. 갖고 있다가 모아뒀다가 주면 된다. 보유. 여기 보유라고 하지. 보유. 그지가 하루에 한 번씩 와. 예? 하루에 한 번씩 와도 100원 달라고 그래. 한 달 동안. 준다 안 준다? 보유. 예, 이것도 보유할 수 있어요. 좀 약간 그러지만. 그죠? 보유. 그럼 뭐 제어라고도 있는데 자주 오잖아. 에이씨. 이럴 돼요, 안 돼요? 자주 오니까 에이씨. 예, 제어. 근데 얘가 가끔 와요. 가끔. 응? 뭐 1년에 한 번 오는데 올 때마다 1억씩 달라고 그래. 그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다가 줘요? 정가. 정가한다. 정가. 그렇죠? 근데 얘가 하루에 한 번씩 와. 올 때마다 1억을 달라고 그래요. 해피. 도망가야죠. 도망. 해피. 그래서 뭐 여기는 보험이 뭐 산재보험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거 우리 현실적으로 안 맞고 문제 나오면 4번 찍으면 되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보험으로 적합한 거 어디 구역이냐. 그래서 정가라 그랬죠. 3번. 그렇죠? 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밑에 건 진짜 어렵네. 이렇게 보면 지워요. 이거? 거꾸로 해요. 빈도 힘도 바뀐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빈도잖아. 최근. 이렇게 보면 진짜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넘기세요, 그냥. 자, 리스크 제어하는 거다. 제어를 어떻게 할 건가? 리스크를 제어한다. 손해를 발생이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손해가 안 일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 끊고. 차를 못 타게. 그렇죠. 안 끊고. 예, 면허를 그러니까 너무 했고 그 음주 단속하고 그 카메라 많이 설치하고 단속 많이 하면 줄잖아요. 그죠? 음주운전 안 하게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고 제한 속도를 10km로 맞추면 되잖아요. 솔직히 사고 나도 안 다치게 그걸 제어를 한다. 리스크 제어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쭉 읽어보시고 손실을 제어한다. 손해 난 거 일단 손해가 났네요. 사후적으로 그러면 덜 다치게 하면 되죠. 차로 예를 들면은 사고가 났어요. 일단 그러면 덜 다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에어백. 그렇죠. 또 나오지 스프링클러. 어차피 사고 났어. 불 났어. 그렇죠? 사후적으로 손실을 제어한다. 손실 제어할 때 빈도 제어와 심도 제어가 있다. 이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주 이게 빈도 제어냐 심도 제어냐. 그러면 에어백은 심도 제어예요? 빈도 제어예요? 그렇죠. 에어백을 장착한다고 사고가 안 나요? 그렇죠. 나는 거 똑같은데 대신에 덜 다치죠. 심도가 적죠. 됐어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카메라 빈도만 될까? 자, 카메라가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50km다. 제한 속도 100km하고 50km가 있다. 50km 도로에서 사고가 덜 날 수 있죠. 사고 나면 덜 다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도하고 빈도하고 다 되죠. 결론은 뭐냐면 심도만 되는 거는 심도 제어라고 하고 심도하고 빈도하고 같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빈도 제어라고 하면 돼요. 시험 문제 날 때 이해되죠? 심도만 제어되는 건 심도 제어, 심도 빈도 같이 되는 거. 얘기를 스프링클러 계속 나오죠. 스프링클러를 한다고 불이 들나요? 아니죠. 그거는 심도 제어고 카메라 같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과속.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괜찮네. 그럼 사고가 덜 나고 근데 그거 가속판 속도를 줄이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이거. 자, 분리와 결합이 있다. 분리는 35쪽에
자, 분리는 손실의 규모가 큰 리스크 소규모 단위로 분리하여,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있잖아요. 결안을 한 주머니에 담지 마라. 포트폴리오 막 이런 거 들어보셨나? 나만 들었나? 그렇죠. 왜? 한 번 사가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딴 주머니에 해라. 그 얘기예요. 위험을 한 곳에 놓지 말고 쪼개라. 여기 이렇게 쪼개라. 분리해서 놔라. 결합은 리스크 단위의 다수의 리스크로 세분화하는 분리와 달리 유사한 리스크 단위를 취득하여 그 수에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면서 택시회사를 새로운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우리 저걸로 보죠. 그러면 공장 그렇게 하면 되겠다. 공장 보면은 제조 공장 있고 화학 공장 있고 철문 공장 뭐 공장 많잖아요. 그걸 같이 모아두잖아요. 왜 모아둘까요? 그거를? 왜 모아둘까 그거를? 운송비. 그렇다 그래요. 다시 얘기해. 자, 위험. 우리가 위험해요. 위험. 우리 위험해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위험인데 우리가 같이 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떨어져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왜? 관리가 쉬우니까. 이게 결합이라고 보면 돼요. 관리가 쉬우니까. 됐죠? 자, 제어의 이론적인 접근.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해저드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해저드란 뭐죠? 위태다. 위태가 뭐죠? 상태다. 그래서 그거를 36쪽이요. 물리적, 도덕적, 방관적. 또 하나 있다. 법, 사회적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컨트롤하면 된다. 도로를 깨끗이 하고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태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저드 컨트롤이라 하고 사승 개념 있죠. 사슬 개념, 도미노 이론. 지금 시간이 어차피 시험에 나올 것만 해요. 그러면 자, 사슬 개념만 할게요. 아니요. 자, 옆에 이제 사슬 개념만 할게요. 도미노는 나왔었어요. 에너지 방출은 옆에만 써요. 힘이 모으면 손해가 난다. 힘이 모으면 에너지가 농축되면 터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힘이 모으면 사고가 난다. 손해가 난다. 옆에만 에너지 방출 이론이에요. 그게. 그죠? 한 곳에 힘을 줘. 쳐다봐요. 이게 책을 뚫어지게 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몰리죠. 그러면 얘가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죠. 이게 에너지 방출 이론. 그래서 힘이 모으면 손해가 난다. 끝. 거기다 써놔요. 그렇죠? 옆에서 사슬 개념과 도미노 이론인데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도미노라고 알죠? 도미노. 떨어지는 거 하나 하면 또또또또. 자,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자 노가다꾼이 얘네가 노가다꾼이야.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레지라고 그러죠. 레지. 짧은 치마 아가씨가 커피를 들고 와. 그럼 우리 일하다 어떻게 해요?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쳐다봐야 되잖아요. 쳐다보면 내가 그 나사를 잘 조여야 되는데 조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조이죠. 못 조이잖아요. 헐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고 사고가 나야 안 나요? 난다고 해줘요. 난다고 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원인 때문에 얘가 되고 얘 때문에 얘가 되고 얘 때문에 얘가 됐는데 이 최종적인 손해는 얘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얘가 똑똑똑똑 도미노처럼 그래서 처음 문제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보면 사회적인 환경 즉 있죠. 즉 사회적인 환경, 인간의 과실, 기계적, 물리적 불안, 사고, 상해 나오죠. 첫 번째 뭐냐? 내지가 왔어요. 내지 다방. 이게 환경적인 문제죠. 환경. 아가씨가 지나갔잖아요. 쳐다봤잖아요. 내가. 그렇죠. 환경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뭘 했다? 그거 나사를 안 조인 거예요. 그래서 과실. 사람의 과실.
두 번째가 과실. 사람의 과실이 생기고, 과실이 생기면 뭐예요? 물리적, 기계적으로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죠. 물리적, 기계적. 그렇죠. 물리, 기계적인 오작동 있고, 불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오작동 하면 어떻게 된다? 사고가 나겠죠.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 많이 아파요. 그렇죠? 상해. 그래서 이 상해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얘 때문에 그랬잖아요. 얘가 넘어졌죠? 꼬까닥. 그래서 얘를 치니까 얘도 꼬까닥. 이해되죠? 얘도 이렇게 됐죠. 얘도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나왔으니까, 자, 상식. 얘가 환경 때문에 쓰러졌는데 얘가 튼튼해. 안 쓰러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도미노가 똥 했는데 얘가 딱 꿋꿋이 견디고 있어. 그래서 얘가 안 넘어져서 사고가 안 됐어. 이해되죠? 그럼 얘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야죠. 상식이죠? 그 얘기야. 이해만 해요. 말을 좀 꽈서 내도 이해만 하면 돼요. 얘가 떨어졌는데 얘가 꿋꿋이 견딘 거예요. 자, 환경이 그랬는데 과실해서 쪼이질 않은데 물리적으로 그게 멀쩡한 거야. 그래서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를 안 입었을 때 얘를 관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얘기만 들어두면 돼요. 그냥 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슬 개념 있죠. 그것도 똑같아요. 사고의 근원이 있고 해저도 경감이 있고 손해 최소화하고 구조, 이런 게 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밑에 이제 각주 보세요. 26쪽 보면은 1920년대예요. 지금은 2019년도잖아요. 그때 만든 거, 얘가 산재 사고를. 산재가 언제 들어왔다고? 63년? 4년? 3년이 그때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들었을까? 지가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한 거예요. 이론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논문 쓰시면 돼요. 논문 틀리다고. 그렇죠. 1920년대 미국의 산재 사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대부분 사고는 88%가 근로자의 행위의 결과다. 근로자가 잘못한 거, 과실이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사고 현장 장비의 잘못이다.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9, 나중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1, 29, 30, 300. 환경 요소 있잖아요. 과실에 300 정도 잘못하면은 이게 요거나 과실이 29 정도 나오고, 그러면 29에 한 번씩 사고가 난다. 그래서 얘가 환경적으로 300번 내지가 왔다고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쳐다봤다고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왔는데 300번 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과실하고 물리적인 사고, 요게 한 29번 정도 되는 거예요. 요런 과실이 나올 확률이. 과실이 나오면 그 중에 29번 중에 한 번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대 29대 300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찍으면 돼요. 분위기가.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넘기세요. 재무적 기법. 재무적 기법은 돈으로 메꾼다 그랬죠. 언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사고가 일어났다. 사후적으로. 그렇죠?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제어를 한다. 자, 재무적 기법 보세요. 28쪽 보면 현실적으로는 제어 기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의 가능성은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했죠. 아무리 우리가 예방을 해도 사고는 나잖아요. 사고 나면 재무 기법처럼 리스크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에 인하여 손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 필요한 자금만 동그라미 치고, 재무적 기법은 필요한 자금이다. 돈만 있으면 복구를 빨리 하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죠. 사후적 기법 왜 해야 되나. 그래서 보유난,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나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지 새끼가 오면 100원씩 갖고 있겠다. 그래서 보유의 개념에서 이제
준비금이라고 있어요. 책임 준비금이라고 있어요. 적립금. 나중에 사고 나면 주겠다. 준비금, 적립금. 그리고 뭐 비용 처리, 자금 차입 요 정도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고 나면 갖고 있는데 맨 밑에 경상비 있죠. 경상비 처리를 한다. 비용 처리를 하겠다. 작은 금액이니까 내가 맨 밑에 경상비. 됐어요? 소규모. 사고는 내가 갖고 있겠다. 100원씩 그쯤에 내가 주겠다. 그 뒤에 넘기시면 위험 준비금이나 위험금. 어법에서 배울 거예요. 위험 준비금. 책임 준비. 우리 적립금 적립금 중에 갖고 있는 거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거 중에 보험회사가 걔네들이 보험회사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고 나면 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고 이만큼 나니까 이만큼 보험금을 걷었잖아요. 이걸 책임 준비금이라 하고 생각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9.11 테러 같은 거 나오면 위험할 때 비상 위험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 준비금, 위험 기금 그냥 의미를 달지 말고 갖고 있는다, 보유한다. 자금의 차입은 차입이 들여오는 거잖아. 사고 나면 들여올게. 내가 불나면 돈이 없잖아요. 얘한테 빌려올 거예요. 그 차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보유를 본다. 보유. 캡티브 나오죠. 캡티브. 보험회사 캡티브.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째 캡티브 나오죠. 자체 보험. 지금 캡티브. 그러니까 S회사가 이거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보험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이 S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H회사한테 보험을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중에는 위험, 그러니까 사고 나면 주는 돈하고 부가보험료라고 있죠. 수당 같은 거, 광고비, 그 이익금. 이거 주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 얘 주니까 너무 아깝네.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자기 계열사 있잖아요. 얘가 대장이면 자기 계열사를 묶어가지고 보험을 든 거예요. 대신에 삼성 애들만 들게끔 처음 한 게 이제 자기 보험. 그걸 캡티브라고 그러고 캡티브 처음에.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가 좋을까요? 캡티브가? 그렇죠. 이익을 내가 가질 수 있잖아. 원래는 현대한테 들으면은 이익을 누가 가졌어요? 그렇죠? 얘한테 들으면은 계열사가 얘한테 들으면 이익을 누가 들어요? 우리가 갖잖아요. 자기가 갖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 누구 거예요? 막말로 내가 써도 되잖아 이거. 내 자식한테 내가 돈 받아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라고 그래? 자식들이? 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비용 처리가 돼요. 보험료를 내면 법인세가 낮는데요. 몇 프로 낮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자체 보험이 된 거예요. 처음에 시초가.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삼성이 뭐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야 너도 들어. 나도 들어. 얘도 들어. 그래서 보험이 처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체 보험이다. 캡티브라고 한다. 넘어가시고 정거와 보유의 결합이다. 옆에다 쓰셔야죠. 정거와 보유. 우리 자차 보험 들면 뭐네요? 사고 나면 우리 실비 10만 원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보험사에 10만 원 내면은 10만 원 다 줘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자기 면책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20%. 그렇죠? 자차도 똑같잖아요. 수리비 1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다 줘요? 안 주잖아요. 그렇죠? 면책금 빼고 주잖아요. 면책금을 뺀다. 자, 내가 보유한다. 면책금 내 거잖아.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걸 보유라고 보면, 그렇죠? 나머지 90만 원은 받죠. 제가 주는 거죠. 그걸 정가라고 볼 수 있죠. 아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자차 보험은 정가한 거잖아요. 걔가 주는 거 90만 원. 내가 내는 거 보유한 거잖아요. 사고 나면 내가 이거 낼게 10%는 보유한 거잖아요. 보유하고 정가가 결합됐다. 그죠? 쭉 읽어보시고,
자, 정가의 개념 쭉 나왔죠. 넘기세요. 42쪽. 정가는 뭐냐? 손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다른 기업과 계약을 통하여 마련하는 것이다. 그죠? 지금 시간이 한 장이 남았는데 끝낼까요? 내일 할까요? 내일이래. 다음에 할까요? 끝내요. 끝내자는 게 수업을 끝내자는 거? 장을 끝내자. 말을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오늘 그냥 2분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쭉 해요. 너무 쓸까봐. 자, 그러면은 딱 개념은 정가라는 그거 보시면 돼요. 우리 정가는 보험에 5가지 있죠. 보험의 정의에서 정가 나왔죠. 위험을 정가하고 돈을 주고, 그죠?